최근 영국 BBC에서 2019년 한국의 버닝썬 사태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 시점에서 버닝썬 사건을 다시 돌아봐야 되는 이 이유를 이 다큐멘터리에 출연했고 이 핵심인 연예인 단톡방 사건을 최초 보도한 기자 SBS 연예뉴스 강견훈 기자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네, 오랜만에 뵙습니다. 네, 오랜만입니다. 이거 저 버닝썬 사태 된 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벌써 한 4년 전, 5년 전이군요. 5년 전 사건이에요. 혹시 아직 좀 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좀 간략히 정리부터 좀 부탁드릴게요. 저 이제는 정말 다시 그 파장들이 이젠 잔잔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요. 일단 정리해드리면 2018년에 그 클럽 버닝썬이라는 그 강남에서 굉장히 핫한 곳이 생깁니다. 거기가 또 빅뱅의 그 당시에 멤버였던 빅뱅이 승리가 만들었던 클럽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미디어에서도 많이 다뤘습니다. 그런데 이곳에서 각종 이제 여러 가지 뭐 마약이라든지 뭐 여성 성매매라든지 뭐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라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가 2019년 2월경에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연예인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단톡방 사건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이 사건이 이제 버닝썬 게이트라고 불리기 시작했죠. 결국 클럽의 문제에서 단톡방, 뭐 몰카, 성범죄까지 쭉 이어졌는데 경찰과 유착 문제도 나오고요. 그런데 이게 BBC가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한 건데 이거 BBC는 왜 여기에 주목하고 언제부터 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게 된 거예요? 한 3년쯤 된 것 같아요. 굉장히 제작 기간이 길었는데요. 최근에 제작 시작한 게 아니고요? 아니에요. 예, 사실 거의 사건 초기부터 한 거나 마찬가지. 사건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제작한 거네요. 그러면. 네, 그렇습니다. 그 불법 촬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형이 그때 당시 구속 상태로 수감 중이었던 상태에서 이제 제작이 결정이 된 것이고 사실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출연에 대한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. 뭐 출판도 왔었고 뭐 강연 뭐 이런 다큐멘터리도 미국 BBC, ABC에도 왔었고 여러 가지 세계 방송사에서도 많이 왔었는데 저는 사실 절대로 안 한다는 마음이 강했었어요. 왜냐하면 이 사건은 사실 저한테도 트라우마였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이거를 공감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큰 사건들이 왔을 땐 모르겠는데 이게 한번 잠잠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몫은 제 몫이 되거든요. 저는 그게 너무 두려웠어요. 겨우 저도 일상으로 복귀를 한 상태고 저도 이제 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다시 저는 이 4년 전의 사건에 이제 있으면서 다시 또 싸워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결정을 못 하고 있다가 설득을 계속 한국에 나와서 설득을 했었어요. BBC에서? BBC 제작진들이 처음에 이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저를 설득했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. 유럽에서 K-팝이 정말 인기다. 너무너무 특이한 현상이다. 그런데 이러한 K-팝들이 정말 전 세계에 뻗어 나가려고 하면은 K-팝에서 이제 벌어졌던 이런 발생했던 이런 일들,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더욱더 크게 발전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굉장히 크게 공감을 했어요. 저도 연예 기자로 이 연예계 한 분야에 있는 취재를 하는 사람으로서 되게 큰 공감이 들었는데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게 K-팝 전체의 문제로 퍼지는 거는 제가 일반화가 될까봐 걱정을 좀 하셨군요. 제가 그걸 모욕할 수는 없잖아요.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다라고 또 제가 또 대변하게 되는 것일까봐 그렇게 되면 절대 출연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된 거였습니다. 그런 다큐멘터리 완성된 거 보니까 강 기자가 애초에 걱정했던 그런 문제는 발견이 안 됐었나요? 그러면? 일단 되게 어렵게 봤고요. 사실 사람들이 연락을 많이 받았는데 그걸 보기까지가 또 되게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. 저도 어제 정도 봤었는데 뭐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. 제작 기간이 3년이 됐었고 한국에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크로스 체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 양질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졌다고 K-팝 생각합니다.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정말 아주 극소수 일부 K-팝 스타의 일탈이다. 그런 얘기를 담았다는 거죠, BBC. 네, 뭐 BBC에서는 일탈이라기보다는 그 부분은 한국 사회가 당연히 마주한 문제이지만 하지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이게 사실은 이번에 이 BBC 다큐가 공개되면서 제일 좀 놀랐던 거 고 구하라 씨 얘기입니다. 이게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이
버닝썬 멤버들하고 네. 그다음에 경찰과 유착 관계 이게 또 하나의 쟁점이었잖아요. 네. 그거를 애초에 처음 제보한 사람이 그 의혹을 밝히는 데 도움을 줬던 사람이 고 구하라 씨다. 이 얘기거든요. 이게 네. 왜 그때는 알려지지 않다가 뒤늦게 알려진 거예요, 이번에? 일단 제가 이제 그 하라 씨가 이제 세상을 떠난 이후에 고인을 언급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웠어요. 아, 당시에는. 네. 그리고 제가 이걸 유족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도 걱정이 많이 됐고, 예.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 어떤 곳에서 밝히는 것조차도 되게 힘들었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제가 뭐 연예인 단톡방 사건을 통해서 뭐 어떤 정파적인 이유로 뭐 보도를 하였고 뭐 물타기를 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아이고.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취재 과정을 밝히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요. 그렇게 하려면은 꼭 하라 씨의 이름이 들어갔어야 했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에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 연락처를 많이 뒤지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하라 씨랑 이제 주고받은 그 연락들을 보니까 예. 하라 씨 얘기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알겠습니다. 뭐 구하라 씨 얘기하시는 것도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이 기자님 당시 이제 취재하실 때 네.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하나 꼽아주신다면 어떤 순간이 있을까요? 일단 이 사건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. 그 가해자들이 총 약 징역 한 17년 정도 총 포함해서요. 그 정도가 이제 대법원에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예. 있어요. 그 정도니까 본인들은 얼마나 이거를 무죄로 다투고 싶어서 저를 얼마나 공격을 하고 이 카톡방이 진짜가 아니라는 식으로까지 심지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예. 조작됐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이 증거를 훼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고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공익신고자에 대해서 존중하는 시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예. 그런 과정과 절차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정말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오롯이 견뎌야 됐던 거는 그 공익신고자의 몫이었고 예.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이건 정말 개인적인 문제지만 뭐 다큐멘터리 조금 나왔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임신 중이었잖아요. 근데 제가 그 입덧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딸을 낳아서 이제 키울 건데 그러니까 이런 그 고민은 누구나 하실 텐데 임신했을 때 태교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. 아이고, 근데 저는 그렇죠. 태교라는 거는 너무 사치였고 예. 태교는커녕 이런 험악한 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막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되게 혼자 스스로 되게 고뇌했던 시간이 있었죠. 그러셨을 것 같아요. 네. 예. 이제 다큐 보면은요. 이제 네. 당시 이제 버닝썬에서 일했던 직원 인터뷰도 나오고 네. 그리고 피해 여성들 네. 인터뷰도 많이 나옵니다. 네. 사실은 그분들 접촉해서 취재하시는 게 쉽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. 특히 피해 여성들 같은 부분 네. 경우에 그 얘기를 다시 카메라 앞에서 꺼내시는 게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. 어떻게 그분들 접촉하고 취재를 하실 수 있었던 거죠? 네, 그 다큐에 출연을 했던 여성 같은 경우에는 그 BBC 제작진이 다시 접촉을 한 거였기 때문에 그 네. 과정까지는 제가 어떻게 섣불리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. 그 단톡방에서 자행됐던 그 뭐 불법 촬영이지만 사실은 말로 하자면 성적 학대인데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피해자들이 정말 극히 일부예요. 지금 나온 사람들은 처벌을 받은 사람들은 거기서 피해자가 특정이 안 된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. 뭐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거나 뭐 누군지가 안 나왔다거나 해서 처벌이 안 된 사례가 더 많고 해외에서 찍혔다고 해서 외국인 때문에 특정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. 그러면 그 얘기는 예를 들면 피해 여성들이 한 100명이라고 치면 그중에 한 극히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이 돼서 네. 거기에 대해서만 이 버닝썬 멤버들의 처벌을 받았다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수치로 어떻게 따지자고 하면 예를 좀 들면 아까 어렵지만 100명은 제가 예를 예를 든 든 거죠. 거고. 예. 네. 정말 피해자로 특정 안 된 사람들이 더 많고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나 이제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이게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불법 촬영물 같은 경우에 피해 여성의 인적사항의 특정이 이제 맞아요. 되고 안 되고가 이 피의자, 피고인 처벌하는 데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. 현실상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겼던 것 같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네. 강 기자가 취재하면서 파악하고 있었던 피해 규모, 피해 여성 한 몇 명 정도 된다고 파악하고 계세요? 와, 그거는 너무 어려운데요. 사실은 20명은 넘었어요. 예, 20명은 넘었어요. 예. 20명은 넘었다. 네. 근데 실제로 피해 여성자로 인정된 숫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?
뭐 중간간도 있었고요. 예. 뭐 아침부터 이런 험악한 아, 얘기가 예. 죄송하지만 네, 예. 여러 가지 성폭력 피해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20명은 넘었던 걸로 기억해요. 아 그러면은 강 기자가 취재하면서 파악했던 네. 피해 여성의 한 절반도 안 되는 네. 수치가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다. 네, 유흥업소 여성도 있었고 예. 그래서 특정이 안 된 여성이 더 많았어요. 그건 사실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안 했다기보다는 증거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측면도 좀 있었던. 사실 제가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예. 그들의 SNS에 아, 남긴 그래요? 댓글들을 예. 계속 보면서 그 여성들이 누군지를 계속 파악하려고 노력했었거든요. 아, 그래서 수사 도움을 많이 주셨네요. 예. 애초에 그렇게 예. 했기 때문에 그 피해자 특정이 됐는데 저는 수사기관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더 많이 피해자를 특정해서 예. 더 많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좀 어려웠던 것 같고 제가 취재했던 선에서만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요. 알겠습니다. 네. 영상 저 뉴스 보니까 네. 그리고 다큐멘터리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승리 씨 영상이 공개가 됐더라고요. 그런 영상을 어떻게 입수하신 거예요? 그 영상이요. 그 예. 영상은 사실 다큐멘터리 제작 과정은 저는 인터뷰만 참여를 했고 아 그래요? 네, 그 이상은 아마 제작진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어서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 문자가 하나 들어왔는데 4654님이십니다.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지 못했는데요. 구하라 씨가 어떤 도움을 줬던 네. 거죠?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그 구하라 씨가 그 전 남자친구한테 그 어떤 그 불법 촬영물로 인해서 이제 협박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 네. 제가 그 사건을 취재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때 당시에 뭐 하라 씨하고 직접적으로 연락하는 관계는 아니었는데 네. 제가 이거를 첫 1차 보도를 하고 이 정주현 단톡방 관련해서 하고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. 여보세요 했더니 기자님 저 하라예요. 근데 목소리가 너무 밝더라고요. 그래서 누구세요? 했더니 저 하라요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이제 막 얘기를 하면 제가 사실 그들과 친구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게 데뷔 때부터 이제 연습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친구였고 잘 아는데 기자님 그 보도 계속 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되게 힘을 줬고요. 일처럼 그렇게 줬고 그리고 그 단톡방에 그런 내용이 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그때 거기에서 나와 있는 도와줬다라고 표현을 했던 그 경찰이 누군지 고위 경찰이 누군지 특정이 안 된 상태가 너무 답답했었는데 그거를 최종훈 씨가 친구였는데 구하라 씨가 최종훈 씨한테 설득을 해서 저한테 솔직하게 말하게 된 거였어요. 그래서 처음으로 그 경찰의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었죠. 아 알겠습니다. 이 방송 나간 이후에 네. 이 피해자분들한테 혹시 뭐 연락 오거나 그런 거 있었습니까?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 네. 그분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셨을 텐데 네.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그렇죠. 해요. 네. 사실 뭐 사건이 끝난 뒤에는 감사하다라는 인사 정도는 받았었지만 네. 정말 저는 그분들한테 제가 연락하는 게 너무 이제 피해가 될까봐 연락을 절대 못하는 상황이었고 예. 그냥 전에 듣기로는 예, 일상으로 그러니까 잘 반응. 예. 돌아가셨다고 들었고요. 아 그래요. 예. 그리고 네, 저 다 잘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정말 뭐 치료도 받으셨고 네,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예, 거예요. 아이고. 조사 과정에서 또 불려가서 또 그럼요. 조사를 받았어야 됐고 예. 본인도 모르던 그 피해 사실을 다시 마주해야 했기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거라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잘 영위하고 계시다 피해자분들이. 네. 예, 그렇게 전해 들으셨다는 거죠.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가해자들 네, 지금 승리 씨는 출소했고 네, 정준영 씨는 아직 취소했습니다. 출소했습니까? 그 사람들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답니까? 제가 보도 보니까 승리 씨는 뭐 외국에서 뭐 활동하고 있는 그런 사진이 좀 보도됐던 거 네, 제가 뭐 본 가수로 기억이 활동하는 건 아니고요. 네. 사업을 계속 하려고 굉장히 많은 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. 뭔 사업한대요? 그 구속되기 전부터 본인은 사실 가수 활동보다는 사업을 더 하고 싶어 했거든요. 예. 글로벌 사업. 예. 물론 그 방향이 너무나 잘못되고 범죄로까지 했지만 그 사업을 계속 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. 예. 그 또 거기 그 연예인 중에 한 명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. 아 그래요? 예. 정준영 씨는 어떻게 지낸답니까?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 들었습니다. 사람이 정준영 네. 씨입니까? 예. 알겠습니다.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. 이 BBC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. 제가 사실 그 다큐멘터리를 찍으면서 되게 어렵게 공개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. 네. 뭐 한번 공개했으니까 얘기를 다시 하자면 저도 불법 촬영을 20살 때 당한 적이 있었어요. 근데 그 부분은 뭐 지금은 이제 괜찮아요. 근데 네. 너무 무서웠어요. 그때 물론 다시 제가 그때 항의하고 막 했었지만
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공포가 뭔지 알거든요. 예. 스스로 죄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고. 근데 그렇게 피해자를 죄인으로 가두는 그런 사회 시스템은 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은 우리가 사회에서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이 다큐멘터리가 부디 그런 것에 하나의 초석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. 알겠습니다. 암실로님께서 문자 주셨어요. 정말 힘드셨겠네요. 강 기자님 용감함에 박수를 보냅니다.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.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. SBS 연예뉴스의 강경윤 기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